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방 취재기자 한대건이고요.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시즌2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랑프리 경주가 있었죠. 45제 문학치프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샵노카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은 잘해드렸는데 경호 투데이를 녹화하면서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쉬움이 좀 나왔는데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랑프리가 경주답지가 않죠. 상당히 좀 재미없게 짜여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사회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경호 팻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축제 같은 분위기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45조는 경사가 났죠. 뭐 코리안컵도 선전을 했었고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마방에서 이렇게 특출나게 45조가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올해 이 문학치프의 두 번의 우승, 코리아컵과 그랑프리 우승으로 인해서 정말 뭐 잔챙이들 먹는 것보다 한 방으로 그냥 올해 한 해를 최고의 한 해를 만든 게 45조가 아닌가. 기분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재미없었지만 조기사 입장에서는 그랑프리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런 명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이 45조는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출전 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출마 투표도 많이 떨어지고 다음 주가 이제 서울 경마가 이어지고 부산 경마가 뭐 휴장을 하고 뭐 다다음 주에 서울이 휴장을 하는데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선순위로 이번에 등록을 해놔야지만 다음 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변수 부분이 얼마만큼 작용하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뭘 얘기를 하다 말았더라. 어쨌든 제가 요즘은 사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방송에서 좀 뭐 힘들다 죽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정신과에 가서 이제 수면제 처방도 받고 했는데 뭐 개인적인 일이에요. 뭐 크게 뭐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한대원과 함께해서 정말 기분 좋게 오늘 경마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제 스트레스도 좀 다 날아가지 않을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만큼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통장 문자는 일요일 하루만 시청하시면 2만원이에요 새마을금고로 입금하시는 거 잠시 후에 방송에 나가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060-300-7766 핸드폰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핸드폰 결제하시면 될 것 같고 음성 정보 밑에 나오고 있고요. 사람이 의욕이 없으니까 참 별로 할 얘기도 별로 없다. 말얘기 합시다. 예, 말얘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갔다 왔어요. 오늘 목요일인데 12월 12일이죠.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일 때가 생각이 나요. 12.12 사태였었죠.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 전두환이가 오늘 역사를 바꿔놓은 날이기도 하죠. 근데 잘 살고 있어요. 김우중 회장도 죽었던데. 그 세금은 다 어떻게 되나? 몇 천억인데 그거 안 되고 그냥 골로 갔는데 아들은 베트남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죠. 보통 이제 자식까지 세금은 대물림이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김우중이니까 또 봐주는 건가? 역시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돈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살기가 참 편합니다. 그냥 돈 없으면 평생 따라가요. 세금은. 자식까지 대물림이 되죠. 김우중 같은 사람들은 몇 천억을 안 내고 전두환도 몇 천억을 안 내도 잘 살더라고요. 뭐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우리는 경마만 잘하면 됩니다. 자, 승부처 공개드리겠습니다. 4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4, 8, 9, 11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4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출발해 보시죠. 국산 6등급 1300m 경주 복경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오버플라잉 킹주도 이렇게 바닥을 길만한 마트는 아니죠. 분명히 툭심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오아시스 거래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1000m에서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10번을 놓고 3번, 5번, 8번 10번, 5번, 8번 경주거리 1400m 1등급 경주 13경주 출발했습니다. 13경주입니다. 보면 강소만은 많이 안 좋은데 이게 뭐 언제 좋아서 뛰었습니까? 지금 뭐 스카이베이가 뭐 워낙에 편성을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9번을 놓고 7번, 10번, 11번 선두는 11번 스카이베이
1200m 혼합 3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10번만 고고비는 최근 경주에 따라가는 단계에서 한 발을 쓰는 걸 보면 10번만 패션 피플이 혼전하지 한 발을 써도 괜찮아서 10번만 고고비를 놓고 1번과 12번은 똑같이 때리겠습니다. 까지 등장합니다. 10번, 12번, 7번. 네, 서금 먼저 1경주입니다. 열정한 아필드. 오늘 지금 혼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우열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전 능력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약간 우열이 좀 드러났죠. 오마 한센 초이스는 강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성도 잘 골랐고 일단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그게 큰 기대를 안 했던 마필인데 의외의 선전을 했죠. 선입권에 가담이 되면서 약간은 불안하긴 한데 버티는 거를 보여줬었고요. 이 경주가 이 한센 초이스가 뛰고 나서 경주 검사를 보면 오른 다리 저름, 왼 앞다리 저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 쪽이 베스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굉장한 선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서 1분 2초대를 끊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간을 가져가면서 다리를 튼튼하게 했어요. 아마 1분 1초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편성이 약해요. 강자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한센 초이스는 웬만하면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광야시대가 나름대로는 선유권 전개가 되는 마피기 때문에 그 걸음은 뭐 아주 좋지는 않았었는데 가능성을 남겼어요. 그래서 1분 1초대를 뛰었는데 오늘 김정주 기수를 만나보니까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마필이 가다가 쓴대요.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니까 과연 이게 실전에서 어떨지는 자기도 장담하지 못하겠다. 근데 김정준 기수는 항상 좀 말을 좀 약하게 하는 인터뷰를 할 때 약하게 하는 기술이어서 경주의 조건은 너무 좋죠. 뭐 상대마가 없을 정도로 오마 한센 초이스를 제외하고서는 뛸 말이 없어요. 뭐 신마 경주긴 한데 주행감 때 모습을 보였던 마필도 없고 어떻게 이런 편성을 만났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경주의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뭐 광야시대 이게 대끼리 막건일 것 같은데 김정준 기수는 마필이 가다 쓴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한 방으로 끝날 확률이 90% 이상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5번 1번 가장 유력한 한방 막건이 될 것 같고요. 이마 빅플레는 주행검사를 이제 불합격을 당하고 매번 그랬던 마필인데 의외로 11월 8일날 주행검사를 계속 치르면서 이제 걸음이 늘지 않았었나. 그 걸음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1분 2초대를 끊었어요. 그래서 직접 조교를 한 최원준 기수를 만나봤는데 뭔가 좀 베스트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괜히 이 마필이 불합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주행검사를 잘 뛰었다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마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력이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검증이 돼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주행검사를 합격했을 때 걸음이 1분 2초대였기 때문에 편성을 잘 골라서 아예 무시는 못하겠는데 하여간 지금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6번마 세네 초이스도 장기 휴양을 했죠. 한 번을 뛰고 나서 장기 휴양인데 의외로 장기 휴양하고 나서의 걸음이 살아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할 것 같고 7번 원더풀 만보는 실전을 경험을 했는데 실전에서 별다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조교 때 모습 보면은 살아난 모습이 있어서 아예 못 뛸만한 마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루 타이거도 조금은 나아졌는데 완벽하지는 않고요. 거의 5번 1번일 것 같아요. 5번 1번으로 정리가 되는 그림이고 배당이 나온다면은 뭐 2번 6번 7번인데 그나마 6번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필의 예상제가 나와 있나? 네, 좀 나와 있긴 하네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우리 정준이가 안 좋다는 1번 쪽으로 단통막건을 때리겠습니다. 5번 1번. 네. 기수가 안 좋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조금 약하게 말하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수들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뉘앙스를 눈치로 까야 됩니다. 눈치로. 뭐 걔들이 뭐 나한테 내가 걔들한테 돈 준 것도 아니고 걔들이 나한테 뭐 진실되게 형 이번에는 왔어요. 뭐 이거 자신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 설거면 이경주 넘어갑니다. 10마리 앞뒤에 출전했고요. 이거 충막감이 있죠. 3번만 머니 시작. 잘 뛰었어요. 김효정 기수가 당시에도 어느 정도 힘이 찼다라는 느낌을 해줬었는데 눈부신 한생이 워낙에 빠르니까 선행을 실패하고 따라갔지만
의외로 마필의 걸음이 다시 힘을 내고 있어서 외곽이라 모래를 안 맞은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선행의 유력시되기 때문에 모래를 최대한 안 맞고 할 수 있죠. 3번은 강축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애매해요. 2번마 블루참도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늪발동이 걸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발주가 빠른 마필은 아니죠. 그래서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6번 헤리티지는 9월 21일 경주 이후에 산통이 좀 있어요. 10월 3일날 산통이 있다 보니까 주기를 길게 가져갔는데 너무 무뎌져서 선행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게 팔릴 것 같네요. 7번 왕탱이도 좀 불안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죠. 첫 번째 주행 검사에서는 1분 4초 때 들어오긴 했지만 주행 불량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쪽에 마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쪽으로 쳐박히려고 해서 상당히 좀 기승하는데 좀 까다로웠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영철 기수의 손에 넘어왔어요. 굉장히 끌려는 모습을 보이고, 채찍을 대보지 않고 뛰니까는 기대지 않아요. 그래서 똑바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좀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이 박대영 마방은 워낙에 명문 마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편성도 상당히 잘 골라요. 뭐 3번 머니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마필들이 별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견인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아진 것 같아요. 8번 천지바람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채찍을 대긴 하지만 끝까지 뛰는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 7번과 8번 쪽에서 이번 경주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놓고 7번, 8번 이 두 마리 앞을만 공략하는 쪽으로 이 경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지는 뭐 6번까지 팔리는데 2번이 엄청 많이 팔리네요. 2번 블루참이 그렇게 좋았나? 제가 봤을 때는 늪발동이 걸려서 이게 또 여차하면 늪발동 걸릴 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는 7번, 8번이 더 낫죠. 네. 자, 설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주전했고요. 이건 약간 뭐랄까요, 축막감이 있기 때문에 후착권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의 경우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3번 컴플리트 킹덤이 지난번에 대상 경주에 나가서 따라가는 전기가 돼버리고 결국은 착순권으로 머물렀는데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선행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경주이고, 문활보배의 상대는 뭐랄까요, 강했다? 상당히 빠른 롤러블레이드하고도 선행 경합을 할 정도로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빠진 것 같아요. 1000m 단거리에서는 4번을 어느 인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황캔디는 데뷔한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승급전에 송황캔디란 마필 자체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박상욱 기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조교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박상욱 기사는. 조교가 안 돼갖고 아주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뭐 잘못 만지면 이라이네 이거. 그래서 조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최근에 뒷심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큰 능력 가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복병감으로서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3번 천하여대가 많이 좋더라고요. 이게 순발력도 있는 마필인데 의외로 따라가는 전기에서 강단을 보였고 부담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7번만 윈블레이드는 하위권에서 선행을 가면서 뛰었는데 안 되는 마필이고요. 4번, 3번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선행도 못 가요. 8번 마성토는 문선혁 기수를 만나보면 매번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애매한 와중에 걸음을 보여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근성은 있는 것 같아요. 강단이 있다 보니까 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아예 모시 못하겠고, 그러면 유롱플라잉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좀 안쪽으로 기대는 악격은 조금씩 보여주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심하게 기대는 않아요. 최근에는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57kg라는 중량이 과연 발목을 얼마나 잡을지 그게 문제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페더럴 킹도 의외로 끝걸음 한 발은 있고요. 어차피 축은 정해졌어요. 4번을 놓고 3번, 8번, 9번, 11번 이 안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배당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4번, 3번 쪽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9번마 유롱플라잉은 정말 잘 뛰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하고서도 그렇게 뛰는 거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황캔디가 이렇게 많이 잡혔네요. 저는 송황캔디는 사실 조금 약하게 봐요. 게이트도 조건도 나쁘고 해서. 그래서
4번은 강축이고 천하여제, 마성투원, 유롱플라잉, 페더럴킹 이 마필들이 조금 더 공략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동안에 서울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약간은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있죠. 뭐 그 안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마필이 7번 월드 비욘드와 눈부진 한세. 눈부진 한세는 굉장히 빨라요. 선두권에 공략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 월드 비욘드도 굉장히 거듭이 좋았었죠. 다만 이제 얼굴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취소했는데 현재 컨디션이 어떤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9번 이 한 방의 막건이 최저배당이고 이렇게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왜 승부하느냐? 다른 마필들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번 천은짱, 뭐 2번 글로리번, 뭐 6번 선샤인 특급, 그리고 뭐 데스팅 카노, 코일로. 7번, 9번에 한 방의 막건으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체크해드리는 이 마필들도 제대로 칼을 갈았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 승부 의지가 넘치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고 과연 어떠한 마필을 주력 한 방으로 때려야 되느냐, 이 결정만 한다면 이번 4경주는 당연히 적중을 할 것이고요. 얼마만큼 환수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대건의 주력 한방 막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9번, 7번, 9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변수를 노릴 수 있는 마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대건의 서경마 4경주 승부처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동말경주죠. 이제부터가 혼전이에요. 능력은 크게 없는데 최근의 영주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팔리는 마필이고, 근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끝날 여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1번 시티 송암은 부담량 57kg, 거의 한계치에 달았는데 이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최대 이점이 있죠.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56kg에서 버텨냈던 걸음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선행을 간다면 발빠른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는 충막감으로 가장 적당하게 하겠고요. 사실 여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편성은 항상 고르니까. 3번 골드 레벨도 항상 결정력 부족. 이 결승선 전방 앞에서 좀 버티는 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무뎌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또 경주력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컨디션은 나쁘지 않지만 항상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번 매니스피드도 매번 똥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번 팔리고 있고요. 57kg 중에 무겁긴 하지만 도전력은 있어요. 10번 불사불패도 혼전한 중에 한 발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되는 마필이 없으니까 1번, 3번으로 끝이 나도 이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3번 골드 레벨이 좋은 마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배당 4배에서 5배 이걸로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이 두 마필인데 이 두 마필도 결정력이 너무 없어요. 정말 큰 변수가 나온다면 뭐 대한 챔프의 추입 뭐 이 정도인데 크게 믿으면 안 가네요. 어쨌든 똥말 경주긴 하지만은 인기를 끄는 마필들이 전개가 너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최저배당이 나오겠죠. 예. 근데 뭐 대안이 없으니까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서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6번 멋진 왕자는 충막감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기수가 이제 부민호 기술에서 좀 아쉽지만 문세영에서 임기원 기술이 이어졌고, 그리고 지금 부민호 기수입니다. 부민호 기수가 지금 사조에 가서 사조의 마필들을 전담으로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만큼 이 마필로 멋지게 우승을 해서 상승세를 좀 타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준 걸음이 좋았었죠. 멋진 왕자는 선입권 가담에 쉽게 되고 한 발에서는 더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6번은 강축에 가까운 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호 불굴의 러너가 인기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편성도 약한 경주에서 전기가 잘 풀렸으면서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믿음감은 가지 않고요. 근데 뭐 상대가 약하니까. 하지만 머스탱러는 조교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다리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교가 많이 약해져서 이전 같은 경주력을 보일 수 있을지. 2번과 8번이 둘 다 인기 많은데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혼전화 중에 한 발을 넣을 수 있는 마필들, 바로 이 11번과 12번인데 이 마필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뭐 6번을 놓고 2번과 8번 안에서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하지만 두 마필 다 2번만 불굴에 넣는 큰 능력을 가진 마필은 아니고 8번 머스탱러는 다리 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의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을 놓고 11번과 12번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거 6번 놓고 2번 8번 끝이 나도 뭐 할 말은 없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당판이야 뭐 그렇게 팔리겠죠. 6번 8번 2번 1번을 왜 팔리는 거냐? 아씨 1번은 되지도 않고요. 지고 싶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 외곽에 있는 11번 12번이 충분히 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공 7경기 넘어갑니다. 역동원 옆에서 출전했고요. 이거 제가 승부를 하고 싶어서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했는데 제가 이걸 포기하고 8경기로 넘겼습니다. 외산 마필들 앞말들만 모아놓은 경주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경주 편성을 보는데 굉장히 잘 뛸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죠. 일단 실전을 경험했던 9번 글로벌 조이는 상당한 여유를 보였는데 외곽에서도 뛴 걸음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요. 글로벌 럭키는 주행검사를 잘 봤는데 실전에서 개판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좀 경주력이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는 마필이 되게 많아요. 클리버샤인, 나는 스타, 샤르니 위너, 세렌데피아, 판타스틱, 절에, 크레이 델타 엄청나게 많죠? 뭐 4번, 8번을 제외하고서는 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용도 좋아요. 1번 클린업 샤이는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1번 게이트의 2점이라고 한다면 선행까지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나는 스타는 지난번에 300m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예민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이 박은홍 기수를 기성을 시켰다는 부분도 원래는 이혁 기수가 좀 조율을 하다가 박은홍 기수가 타게 된 건데 선행말을 박은홍 기수가 상당히 잘 탔기 때문에 무시 못해요. 차련님이는 겁이 많은데 앞으로 뛸 마이라고 하고요. 성적에서는 세렌디피아는 좀 안쪽으로 좀 치우치죠. 외추로 기대기도 하고 주행이 매끄럽지 않은데 이게 장구를 바꿨어요. 걔네는 큰 거로 제갈로 바꾸면서 의외로 한 발 살릴 수도 있고 뭐 판타지스트 한 발이 있고요. 실버만 절에는 지난번에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고 이게 아마 대끼리 막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마 크레이지 델타도 발주는 느리지만 혼전 중에 한 발이 있고요. 이렇게 엄청난 혼전이기 때문에 뭐 9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살마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차라리 공격적으로 1번을 축으로 혼전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 이 경주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너무 섣불리 판단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9번이 대길인데 깨질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좀 조합을 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10만의 아필들이 출전했는데 내용 좋은 아필이 있어요. 일단은 뭐 베스트 에버, 님의 향기, 레드 블레이드, 스카이 돌풍, 대변화 뭐 이런 아필이 도전권입니다. 이 5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변화는 경주가 굉장히 많이 꼬였죠. 막 샌드위치 되고 질러 막히고 그래서 이동환 기수를 만났을 때 그걸 물어봤었는데 자신도 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외곽이 돼서 과연 이 걸음을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을지. 베스트 에버는 컨디션 좋고요. 레드블레이드도 공백긴 있지만 박대영 쪽에서는 남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버 스카이 돌풍도 지난번에 전기가 잘 풀린 것도 있는데 오히려 끝걸음 한 발은 많이 살아나 있습니다. 과연 축막감을 누굴 놓고 하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5마리의 아필들이 다 인기권으로 복잡하게 팔리는데 현장에서는 어떠한 막공이 대끼가 될지는 저 역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대건이가 믿고 들어가는 축마가 있다는 점에서 한대건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볼 예정이고요. 자, 한대건이가 그렇게 노리고 싶은 축막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부산만 서울경만 구경주고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라고 할 수 있죠. 하이라이트는 뭐가 따르죠? 광고가 따라가죠.
국산 6등급 1300m 경주 복경에 4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경주입니다. 오버 플라잉 킹주도 이렇게 바닥을 길만한 마피는 아니죠. 분명히 툭심이 있습니다. 지금 오아시스 거래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1000m에서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10번을 놓고 3번, 5번, 8번. 10번, 5번, 8번. 경주거리 1400m 1등급 경주 13경주 출발했습니다. 13경주입니다. 보면 강소만은 많이 안 좋은데 이게 뭐 언제 좋아서 뛰었습니까? 지금 뭐 스카이베이가 워낙에 편성을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9번을 놓고 7번, 10번, 11번. 돌입니다. 선두는 11번 스카이비. 1200m 혼합 3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10번만 고고비는 최근 경주에 따라가는 단계에서 한 발을 쓰는 걸 보면 시오와 패션 피플이 혼전하지 한 발을 써도 괜찮아서 10번만 고고비를 놓고 1번과 12번은 똑같이 때리겠습니다. 까지 등장합니다. 10번, 12번, 7번. 네, 서울경마장 9경주입니다. 한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오늘 일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드라마 필이 많아요. 태종형 만나봤는데 엘리트레이디, 버키풀 골드, 매니 챔프, 검양, 장산플라이, 연희일주, 반지함성, 정문사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아마 돋보이는 마필은 8번 연희일주지 아닐까 봐요. 굉장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뭐 선행이면 선행, 취입이면 취입. 선취입의 장이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1300m에서도 여유있는 걸음으로 승급전을 치르는데 뭐 이마필이 충만히 놔도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선행형들이 문제가 있죠. 뭐 1번, 뭐 2번, 4번, 5번 그리고 10번, 뭐 9번, 11번 뭐 이런 나필들이 모두 다 선행입니다. 12번까지. 그러니까 선행 경합성의 경주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과연 선두권에서 경주를 펼치는 마필들을 주력으로 때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노리고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을 안고 가야 되느냐, 이 고민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자, 한대건이가 대신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한만 맞건 한대건은 믿고 이번 경주 승부해 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더바가메인 승부처 구경주 적중으로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사실 걸출한 충만감이 있죠. 오마 글로벌 축제. 유승환 기수는 조교를 해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나 봐요. 하지만 뭐 워낙에 보여줬던 걸음이 대단한 마필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산막 킬리의장은 승급전이긴 하지만 전기가 자유롭고, 산막 클리어가면 조교 때는 이동환 기수는 매번 안 타고 하는데 오히려 끝걸음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초코캔디가 이제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패추에 났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패추에 나고도 이렇게 뛴 걸음이기 때문에 아시아 무시 못하지 않나. 근데 패추에 한번 나면 경주마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요, 지가 아프다는 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 약간은 이어키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정말 레이몬드가 승급전에 나왔던 지난번 경주 의외에 한 발을 쓰면서 별 능력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의외로 끈끈해요, 말이.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을 놓고 하되 3번과 4번이 주포인트고요. 주력 막권이고 8번과 10번이 대안 막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환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력 한방 막권을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클리어검이 좀 덜 잡혔나? 네, 어쨌든 간에 클리어검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킬리의 제왕은 전개는 자유롭지만 상대가 강해졌다는 단점은 좀 있죠. 일단 오늘 글로벌 축제를 인정을 하고 현장에서 한방 막권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1등급의 걸출한 마필들이 있죠. 오마 글로벌 캡틴과 10번 다이아 삭스. 이 마필들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한다면 경주가 12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런닝 스톰, 천지가, 울트라 펀치, 승급전에 잘 때 아웃스마트캣, 뭐 승급전을 치르는 청담 지니, 이러한 마필들의 경주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경주력을 회복하고 있는 라운맥도 순발력은 있지만 안쪽 마필들이 좀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여요. 객관적으로는 뭐 5번과 10번이 좀 압도적이죠. 능력으로는 분명히 압도적인데 부담 중량이 글로벌 캡틴도 57.5 데뷔한 뒤에 최고 중량을 보여받았고요.
다이아삭스 원래는 59kg인데 김덕형 교수를 불러드리면서 58kg의 중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방으로 끝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인 승부처인데 한 방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한 방의 막건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마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선장 상태 보고 5번, 10번, 10번, 5번 한 방 때렸냐면 한 방 때리겠습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가 보인다면 한덩원의 노림수의 마필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번 배당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덩원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결국만 1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는 정리하겠고요. 승부처 공개되면 끝내겠습니다. 4, 8, 9, 11. 4, 8, 9, 11. 9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4경주와 5경주를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